오늘 음양 오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게 되면 10천간 12지지까지 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얘기가 혹시 길어지면 그 전에 뭐 음양 오행까지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음양 오행에서 음양에서 무국에서 음양이 됐고, 음양에서 오행이 됐고, 오행에서 십천간이 됐고, 십천간에서 12지지가 된 개요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크게 음과 양의 시작에서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양의 학문이에요. 다른 게 없고 그냥 음양으로 구분해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음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별해서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인지 그거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양이 있고 음이 있고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건 그냥 낮, 그쵸? 낮이니까 밝겠죠? 네. 음은 밤이고 어둡게 보여. 양은 또 성별로 따지면 남자잖아요. 남자. 네. 여기는 여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꽃이 움직이냐 나비가 움직이지. 그쵸? 네. 맞죠? 그리고 남자 이 양은 움직일 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동자를 쓰고,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고요할 정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동정으로도 나뉘어요. 남자는 움직이고 먼저 액션하는 거니까 이 양은 조금 더 능동적이겠죠. 이거는 능동적인 거고, 그럼 반대로 음은 받아들이는 성분이잖아요. 그럼 수동적. 능동적이니까 꼭 남자로 얘기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밖으로 아웃풋하는 거잖아요. 양은 주는 거. 이게 주다. 그럼 음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받겠죠. 양에서 출발을 하면 음으로 도착하겠죠. 도착을 해요. 이런 개념 같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양은 우리 그때 그 저번 시간에도 잠깐 공부했지만 천지통보도 살짝 봤잖아요. 양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분이죠. 여기는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색상계라고도 하고요. 그럼 음은 안 보이겠죠? 밤이고 어두움이니까 안 보이는 거. 이게 음이에요. 그러면 요런 것들, 출발하고 보이고 능동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삶이겠죠. 그렇다면 음은 어때요? 어둡고 안 보이고 고요하게 정체되어 있는 거. 음은 죽음이겠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양은 밖으로 주로 양은 내가 이렇게 펼치고 밖으로 이렇게 아웃풋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 우리가 후 하고 내뱉잖아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들숨을 음이라고 해요. 이게 들숨. 이렇게 후 하고 내뱉는 거 날숨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화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번지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양은 직선으로 올라가요. 직선.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라고 하고, 그럼 음은 반대로 좀 수용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곡선이에요. 그리고 양은 해가 뜨고 있는 밝은 시간이니까 이때는 여기도 지금 밝은 시간이니까 만약에 그 온도로 따지면 양은 좀 덥겠죠. 네. 여기는 더위. 이쪽은 반대로 춥겠죠. 그럼 여기는 추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게 음양이고, 크게 그냥 낮이고 밝고 밤과 어둠이 있다 해서 시작하시면 음양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양이 시작되잖아요. 양으로부터 이렇게 가서 나중에 잠을 자면 그게 음이 되고 꿈을 꾸고 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거든요.
이 하루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을 오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양은 이렇게 오행으로 갑니다. 음양이 사실은 되게 어렵고 물상이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막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셔도 좋지만 이 정도로 대략적으로 이렇겠구나 하는 정도만 구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음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행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오행으로 바뀌면 목화, 토, 금, 수로 바뀌잖아요. 그럼 각각의 오행이 가리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오행이 뭐 방위도 가리키고 시간도 가리키고 뭐 색깔도 가리키고 오장 육부도 가리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양과 음에서 목이 생겼어요. 화가 생기고 금이 생기고 수가 생기고 마이너스죠. 요걸 이어주는 게 토였죠. 네.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수 이 오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목은 시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이라고. 그럼 요게 하루로 봤을 때는 목이 아침이겠죠. 아침. 그럼 이걸 인생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초년기죠. 소년기라고도 하고 초년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 아침이고 해가 뜨는 쪽이잖아요. 해가 뜨는 쪽. 해가 뜨는 쪽이니까 동쪽이겠죠. 동쪽이고 목은 이렇게 그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목은 이렇게 움직이고 나무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곡집 운동을 해요. 이게 굳고 곧게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게 나무가 자라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곡집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거는 음이 있을 때 양이 와서 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목을 생물이라고 했죠. 목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은 십성으로 비겁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목의 색깔은 무슨 색이냐면 청색이에요. 그쵸? 청색. 청색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청색, 파란색 하면 젊음, 생기, 막 시작. 그리고 뭐 하늘, 그쵸? 네. 바다, 그쵸? 물 이런 것도 파란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멀리서 봤을 때 지구도 파란색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파란색에 대한 키워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희망, 뭐 시작, 그리고 치유라는 뜻도 있고, 치유라는 뜻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인자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지구라던가 물이라던가 이런 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은 파란색이고 이게 목은 청색이고 이 청색이 그 의미하는 것들을 봤을 때 목이 사람의 감정으로도 희노애락이 있고 그리고 오상으로 인의예지신이라는 게 있는데 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에 해당돼요. 어질 인자잖아요, 그렇죠? 어질이. 그래서 오늘 제가 출근하려고 이렇게 출근하려고 차를 가고 딱 나오는데 거기 그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바탕이 파란색인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로도 일맥상통해서 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치유라는 뜻도 있고 평화라는 뜻도 있고 이 목에는 그렇죠. 아까 뭐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뜻들이 청색이라는 키워드 있는 키워드인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명화 많이 보시죠? 네. 그림. 네.
그림 볼 때 그게 옛날에 무슨 성경이라던가 그 신화에 대해서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옛날에는 넷플릭스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유희였대요.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대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그냥 맥없이 뭐 이런 뭐 정부라도 그리겠지만 신화나 성경들에 있던 얘기들을 그림으로 딱 그려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재밌어 했대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아주 그러니까 거의 같은 그림들을 많이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수태고지라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는 여자가 나오고 천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파란색 쇼를 두르고 있어요. 이제 파란색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평범하리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생각하면서 와 되게 재밌다. 명리학은 동양의 학문인데 서양에서도 되게 같은 의미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또 보면은 이 청색이라는 게 아까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청색은 아니 목은 그 오장육부로도 그 장기로 봤을 때 간이거든요. 간이 하는 일을 아시죠? 뭐죠? 해독자고, 그쵸? 치유하죠. 이게 일목상통합니다. 근데 간이 만약에 안 좋으면 이 오관 중에서 어디가 더 안 좋아지는 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눈으로 황달이 오고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목이 가리키는 오관은 어딜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간이 안 좋아지고 그럴 때 마시는 차가 있어요. 마시는 차. 오미자차 같은 거. 신맛 나는 거. 그래서 목은 신맛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간이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뭐 사주에서 목이 안 좋아졌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건강이 뭐 간 쪽이 안 좋아졌다면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치? 조금 인자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품어줬었던 성격일 수도 있는데 좀 냉정해지고, 그쵸?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러면 간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또 간이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뭐냐면 이게 간이 청색이잖아요. 그래서 부추, 케일, 뭐 마늘은 하얀색이지만 이런 청색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목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볼 거거든요. 아까 이게 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이런 것들 아침이고 소년기고 뭐 막 이런 뭐 청색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상으로 마음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게 인의 희노애락에서 희에 해당하거든요. 기쁜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기쁘, 그쵸? 여기는 희에 해당합니다. 안 나오네요. 이렇게 정리해드려도 다 정리하실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화는 아침 이제 하루로 보면 뭘까요? 정오겠죠, 정오. 화는 병화잖아요. 병화가 제일 왕할 때. 병화는 오화에 제일 왕하잖아요. 정오겠죠, 대만. 그쵸? 그럼 인생으로 볼 때는 어때요? 막 진짜 청년기죠, 막 열정적이고 막 할 수 있는 청년기예요. 그러면 방위로 볼 때는 남쪽. 아까 목이 비겁이었죠. 네. 목에서 화로 가는 거예요. 화는 나를 확 보여주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탁 불사지르는 운동이잖아요. 그거를 염상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여기는 복직 운동, 여기는 염상 운동. 화가 이렇게 목에서 나를 확 더 보여주고 번지는 운동인데 만약에 목이 비겁이라면 이 목에서 화로 갔다는 건 비겁이 확 나를 보여주고 번지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화를 십성으로는 식상이라고 해요.
그럼 화의 색깔은 뭘까요? 화의 색은 적색이죠. 적색하면 생각나는 거 뭐 정열, 열정, 막 들끓는 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적색이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오징어 게임 2? 네. 거기에서 이정재가 어떻게 나오죠? 빨간 머리라고 나오죠.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캐릭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옛날에 그 고전이 하나 있는데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슬램덩크라고. 거기에 강백호도 머리가 빨개요. 그러니까 그 빨간 거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캐릭터를 확 보여주잖아요. 서양에서는 빨간 머리를 싫어하죠. 너무 드세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너무 밝히고 그런다고 싫어한다고. 그거 맞는 네? 호주에서 붉은색, 분홍색 계열의 티를 입으면 네. 그 레즈입이라는 맞아. 그게 그래서 빨간색은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열정적이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들을 여기 장기로 봤을 때는 뭐가 될까요? 그 들끓는 막 청춘들이 막 심장이죠, 심장. 심장과 얘가 지금 5장 6부를 나눌 건데 5장으로는 심장이고 6부로는 소장이에요. 여기도 아까 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5장이고 6부로 가면 담이거든요. 그래서 목은 금이 가까이 오면 간담이 서늘해지죠. 그래서 간담. 그리고 화는 심장과 소장을 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나라로 봤을 때 화에 관한 나라는 뭐 남미 쪽 막 브라질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보여주고 막 즐기고 막 이런 것들도 화의 나라이고, 우리가 정열의 나라, 열정의 나라에서 한번 제가 딱 쳐봤더니 스페인이 나와요. 그 스페인에서는 유명한 게 뭐죠? 플라멩고도 이거 투죠. 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붉은색 망토를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축제를 해요. 무슨 축제 하죠? 토마토 축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을 때 열감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이렇게 열감이 올라와서 혀가 바짝 마르고, 지금의 저처럼 혀가 바짝 마르고 혀 끝에서 쓴맛이 난대요. 그래서 화는 쓴맛이에요. 그러면 몸이 그렇게 화가 만약에 이렇게 충전해 있던 사람인데 화가 안 좋아졌다, 막 열정적이고 막 정열적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심장이 안 좋아졌다거나 뭐 사주에서 화가 안 좋아졌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격이 또 어떻게 변할까요? 조금 소심해지죠. 용기가 좀 쫄보가 되겠죠, 그렇죠? 용기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사주 보실 때 같이 또 이렇게 살짝 접목하셔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심장이 안 좋아질 때 먹는 건 뭘까요? 심장이 안 좋아질 때는 토마토, 비트, 석류 같은 빨간색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냄새도 여기 오미만이 뿐이 아니라 오취도 이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는 탄내예요. 그래서 이게 화의 키워드입니다. 그럼 이제 토로 가볼게요. 토는 우리가 계절을 안 했네, 뭐를 하나 빼먹었다 했더니 여기가 봄이겠죠. 여기는 여름이고, 토는 뭘까요? 간절. 선생님, 이거는 락인가요? 요건 락이에요. 너무 즐겁잖아요. 즐거운 락이고, 그리고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는 예에 해당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막 화기가 충천해서 난리인데 서로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예요. 물 한 잔만 더 먹겠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가 봐요. 그리고 토는 간절기고, 방위로 따지면 어딜까요?
중앙이죠. 중앙이요. 토는 가색 운동이라는 걸 해요. 토가 하는 일이 양과 음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 토는 양의 그 출천된 그 기운을 음으로 잘 갖고 와서 과일을 익혀주고 열매를 익혀주는 운동을 한대요. 그게 가색 운동이에요. 근데 토가 지금 중앙이라는 뜻을 있잖아요. 그 네. 옛날에 그 중국에서 황제라고 불렀죠. 그렇죠? 토가 또 가리키는 색깔은 골드. 네, 황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황제라고 불렀고 그래서 옷도 그때는 금색 옷을 입었대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런데 황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토는 음양에서 목화로 이렇게 음과 양을 이어준다. 목화에서 금수로 이렇게 이어주기 때문에 뭐 믿을 신 이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색깔도 황색도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황색의 뜻은 찾아보시면 뭐 믿음, 그쵸? 신의, 그리고 믿음과 신의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죠. 안전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딱 봤을 때 안전모 노란색이죠. 네. 어린이 보호구역 가면 어때요? 다 노란색이죠. 애들 스쿨버스도 다 노란색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끼리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가운데에 우리 차 운전하니까 가운데 쫙 있는 거 노란색. 그쵸? 노란색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그 뜻으로는 신이다, 믿음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십성을 봤을 때 목이 비겁이었잖아요. 비겁이 식상이 됐잖아요. 비겁이 확 펼쳐서 식상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뭘 만들죠? 재성을 만들죠. 그래서 토는 재성이에요. 재성. 십성으로 재성인데 그런 뜻도 있고 토가 있어야 여기에서 목화 금수가 생기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성이라는 의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 황색에 관한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황색은 황금색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색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토는 목화와 금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이다, 믿음이다 하는 뜻이 있어서 믿을 신자도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재성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욕망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요 황색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색을 되게 잘 쓰는 화가 아시죠? 서양에. 그쵸? 클림트.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욕망의 화가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토는 위하고 비장이거든요. 비장이라는 게 안 좋아지면 그것도 아까 화하고 똑같이 입이 마르면서 끝에서 단맛이 난대요. 그래서 토는 단맛이겠죠.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있어요. 단맛은 소화와 관련이 깊다.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는 단맛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의 예지신에서 신이고 장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위가 안 좋아졌다. 위가 안 좋아졌을 때 또 먹는 음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가 안 좋을 때는 현미 그리고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가 아니라 다도박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 노란색 작물 그게 좋대요. 황색이니까 그렇죠. 그 음식을 섭취하면 위가 좋아진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이제 금으로 가볼게요. 금은 계절로 뭘까요? 가을이죠. 그럼 하루로 보면 저녁이죠. 저녁.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으로 보면 저죠. 중장년. 금은 종혁 운동을 할 거예요. 종혁 운동은 뭐냐면 이렇게 열매를 탁 맺어서 걔를 떨어뜨리는 역할이에요. 그거를 종혁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십성으로 한번 볼게요. 십성은 어때요? 비겁이 막 활동을 해서 재성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이 재성이 욕망도 됐었잖아요. 잘 다스리고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금은 관사입니다. 색깔로는 뭘까요? 흰색. 흰색의 키워드가 또 많죠. 흰색의 키워드. 순수, 순결, 그렇죠. 깨끗함, 성스러움 이런 것들이 흰색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신령도 도복을 입고 그렇지. 의사, 간호사, 그렇죠. 침대 시트도 하얀색이고, 그렇죠. 그리고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도 막 흰색 수영을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신성해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여기 흰색에는. 그런데 이걸 장기로 표현하잖아요. 이 지금 금을 장기로 표현하면 대장하고 폐예요. 대장하고 폐. 아까 제가 이 흰색의 키워드에서 뭐가 있었냐면 깨끗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금이 지지로 내려오면 신금과 유금이잖아요. 우리가 유금을 갖고 있는 소독하는 기능으로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는 유해균을 없애주는 좋은 유산균이 살아요. 그렇죠? 대장에는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되고. 또 흰색은 다른 키워드도 하나 더 있는데, 흰색을 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색칠 심리학적으로 알아보면 흰색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던 거 이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하얀색 캔버스에 막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금은 신금은 뭐가 될 거예요? 갑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 그렇죠? 그래서 이 흰색의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금을 같이 연관시키시면 더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장과 폐거든요. 대장과 폐기 때문에 오관으로는 어떤 거냐면 코에 해당. 폐로 숨으시잖아요. 그렇죠? 코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금이 만약에 이 대장이나 이쪽이 안 좋아지면 그거를 먹으래요. 생선을 먹으래요. 생선하고 그 다음에 폐 쪽이 안 좋아지면 무, 그쵸? 하얀색 음식, 무, 배, 도라지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선, 갑각류 있죠. 새우 막 이런 거, 겉이 좀 딱딱한 거. 그게 금이 들어간 음식이라서 그런 걸 먹거나 민트향, 박하향 이런 것들도 여기에 되게 좋다고 돼 있어요. 이쪽에는. 만약에 금이 좀 이 대장 쪽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면 또 뭐가 어떨까요, 성격이? 인내심이 없거든. 응? 예민하고 좀 없어. 참을성이 없어지는 건 이제 인성과 관련돼 있겠죠. 이거는 지금 관성과 관련된 거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뭔가 좀 깔끔하고 이랬던 사람이 좀 안 그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의 예지 신에서 의예요. 의. 그리고 희노애락에서는 얘가 지금 숙살의 기운이잖아요. 막 다 소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노애락에서는 로. 이게 성날 로거든요. 요런 글자들을 말합니다. 방향은 어떻게 해요? 방향은 지금 지고 있잖아요. 하루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쪽. 동쪽은 오른쪽이기도 하고 서쪽은 또 왼쪽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생각도 살짝 한번 해보긴 했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인데 흰색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복을 흰색을 입었나? 환색을 넣기 때문에 이 생각도 살짝 한번, 이건 제 생각인데 한번 해보긴 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검정색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런 생각도 한번 요거를 공부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살짝 한번 들었던 생각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봄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 남았죠? 수는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죠.
하루로 치면 밤이죠.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인생으로 치면 뭘까요? 이게 노년기. 수는 윤화 운동을 해요. 종욕 운동을 해서 떨어뜨린 열매를 잘 보관해서 가져가는 역할. 그거를 윤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윤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는 십성으로 뭘까요? 맞아요. 인성이죠. 받아들이고 수렴하기 때문에 인성이기도 하고 또 목을 비겁을 생겨주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인성이에요. 색은 뭐죠? 검은색이죠. 네. 이게 검은색, 흑색 이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검은색, 흰색? 지혜. 지혜도 있고 죽음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쵸? 비밀도 있고 우리가 어둡고 비밀스럽고 잘 모르고 두려운 존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판사들은 막 검정색 옷 입고 그쵸? 종교인들 우리 지금 불교 말고 외국의 종교인들은 다 검은 사제들이잖아요. 네. 수녀님들도 검은색 입고 그쵸? 네. 그리고 그 수는 검정색은 죽음과 관련된 색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장례식 때 검정색 옷을 입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승사자가 입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감정으로 희노애 락이라고 했을 때 감정으로는 애예요. 슬프래. 슬프래고 인의예지 신으로 했을 때는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로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고 비밀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좀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는 지혜. 지. 그리고 만약에 수가 안 좋아진다. 사주상에서 수가 안 좋아진다거나 수가 가리키는 그 내장은 신장하고 방광이거든요. 얘네들이 안 좋아질 때 생기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인성이 안 좋아질 때. 응? 일단 인성은 참을성이죠. 참을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못 들어. 우리가 도식하죠. 막 이렇게 그만두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을 꾸준히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수가 조금 약해지거나 막 인묘되거나 이런 사람 어떤 분을 봤는데 잘 못 들으니까 귀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5관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귀. 귀에. 그러면 아까 뭐 냄새가 여기는 뭐 우리가 탄내도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은 여기 지금 토 같은 경우에는 맛도 단맛이었잖아요. 단내가 나겠죠. 그쵸? 그러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냄새일까요? 아까 금은 대장 같은 게 안 좋을 때 생선 먹으라고 했잖아요. 네. 비린내. 수는 짠내요. 짠. 그러면 신장하고 방광이 안 좋을 때 좋은 음식은 짠 음식이겠죠. 짠 음식을 좀 섭취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검은 콩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검은 음식들도 몸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 목화토금수 이게 오행 조견표라고 해서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듣고 그렇구나 해서 연관해서 금방 생각해내시기 쉽게 제가 한번 요거는 이렇게 강의를 한번 구성해 본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한 번에 쫙 생각하시기 쉽게. 그래서 지금 수까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